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내란 특검을 야당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결과인데요. 결국 국민의힘과 협상하는 신용만 여러 번 냈을 뿐이지 이번에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금요일 늦은 밤에 그러니까 그냥 해치우고 주말 휴일을 맞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찬성 188, 반대 86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자체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협상에 임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걸 본회의에 상정하니까 자율투표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안철수 의원만 야당의 특검안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내란 특검의 재표결에서 찬성을 했던 김재석, 김예지, 한지아, 김용태 의원은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최악이 아니라면은 차악, 그러니까 그보다 좀 나은 악이라도 택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체 수정특검안을 마련해서 협상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아 의원은 아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 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발의자에서 빠진 겁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이 협상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끝내 결렬시키고 그들의 수정안을 밀어붙인 이유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기들 계산으로는 간에 대단히 양보를 했으니까 이게 일단 여론전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지난번 특검 재표결에서는 딱 2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네가 대폭 양보도 했고 그래서 여론도 좀 좋아질 것이고 국힘이 2표 이상만 넘어오면 그러면 너끈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이겠죠, 물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앞서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1차 재표결에서 찬성한 그 4인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네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친한동훈계로도 분류될 수가 있는 네 사람이거든요. 이 네 명이 민주당 수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특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를 해서 재표결로 가면은 표차는 2표보다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부결이 될 공산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민주당 표결 직후에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할 겁니다. 그런데 최 대행이 요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모든 사안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든지 자기에게 법안이든 뭐든 이렇게 넘겨줘야 본인이 판단해서 거기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여당의 의사가 무시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국 자기네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말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의 기류대로 최상목 대행은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민주당 내란 특검의 속살, 그 속셈이 뭔지를 제가 한번 벗겨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외환죄,
정확하게 말하면 외환 유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 그리고 국회 표결 방해죄를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다 빼줬다. 이렇게 생색을 지금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외환죄, 외환 유치죄는요. 아시다시피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거, 그리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 그리고 아직 실체가 모호한 NLL에서의 무인기 침투를 유도했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까지, 이것은 미국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 김여정 남매만 여기에 벌벌 떨면서 겁박을 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법, 김여정 하명법까지 만들게 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었던 넣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좀 비판과 조롱거리가 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는 게 자기들이 봐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뺀 거지 무슨 대단한 생색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 국회 표결 방해죄 같은 건요. 추경호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도 하고 같이 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슨 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머쓱했을 거예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빼고 이게 대단히 양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낯이 간지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생색내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무려 11가지였던 특검의 수사 대상을 6개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생색을 잔뜩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쩍 끼워넣은 6번째 수사 대상.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 관련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관련이란 게요. 이게 만능이에요. 만능. 다 관련됐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같은 속담처럼 요새 말로 젊은이들 말하는 게임에서 말하는 만능 치트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검은 이 조항을 이용해서 외환죄고 또 내란 선전 선동죄고 김건희 여사 사건, 명태규 사건 온갖 것을 관련된 거다. 그래서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번 수사 조항이 들어감으로써요. 이 관련 인지 사건이 들어감으로써 앞서서 빼줬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물거품이에요. 그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무남용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물론 이 법원으로부터 이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법률상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련 사건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이란 말이요, 법적으로 대단히 무소불위의 그 단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 그걸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밀어붙여서 신병을 확보했고 지금 구속까지 시킬 태세 아니겠습니까? 예. 이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게 바로 별건 수사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칭하는 것이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 민주당의 6번 수사 대상 관련 인지 사건은 그야말로 꼼수 중에 꼼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요, 민주당의 속셈은 국민의힘이 줄곧 반대해온 특검의 언론 브리핑을 그대로 유지한 데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기간 100일 동안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해서 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혐의는 물론이고 온갖 정책들을 다 파헤쳐서 그걸 매일 신문 방송 브리핑을 통해서 공격해서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
여당 후보를 공격하는데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당의 표를 깎는데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선거용 전술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이 특검은 사실 별 쓸모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어찌어찌 거부권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요, 20여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출범을 했을 때는 지금 윤 대통령 구속이 뭐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검이 출범을 우여곡절 끝에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국회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 더 쉽게 말해서 아주 황당한 특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내란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윤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만 하게 될 수도 있는, 다시 말해 들러리 특검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그 민주당 특검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정쟁용 특검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야당들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합쳐서 111억 9,100만 원, 거의 112억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대체 이런 특검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재명 씨의 조기 대선 출마, 그와 동시에 온갖 사법 리스크를 뭉개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